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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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의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1부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양지열 변호사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박영식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네, 두 분과 방송을 이렇게 셋이서 앉아서 해보는 건 처음이죠. 앞에 그 비주얼이 바뀌니까 옷이 불편하네요. 네, 기존에 이제 네. 오윤혜 씨가 있었는데 오늘 개인사적으로 자리를 비우셨고 뭔가 화요일 오후는 좀 밝고 명랑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예. 칙칙해졌네. 오윤혜 씨의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다가 밝아지겠습니다. 자, 노래 한번 해볼까요? 나 사랑해 널 사랑. 그만해. 아니 시키면 바로 해야죠. 아, 시킨다고 할 게 따로 있죠. 아니 뭐 따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아무튼, 오늘 또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식곤증이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네. 아무튼 두 분의 케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런 게 좋아요.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아침에요. 제가 라디오 방송할 때쯤이었으니까 한 6시 그 전후로 네. 속보가 나왔어요. 맞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가 양국 간에 합의했던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해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 이런 예, SNS 게시글을 올렸다라는 게 이제 속보가 됐어요. 그 뒤로 우리 정부와 청와대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가 열렸고 이게 이제 관련된 입법을 하려면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가 재정경제위원회인데 예, 재경위 위원장과 구윤철 부총리 만나서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경위에서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뭐 각각의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모든 책임이 이재명 정부와 청와대에 있는 것처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에 쿠팡 관련된 압박, 또 안보 부담 증대, 관세 재인상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신뢰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닐까, 국민적 우려가 크다라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런 우려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송호석 원내대표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같기도 한데 일단은 트럼프가 왜 저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 뭐 이미 해석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예, 뭐 캐나다 관련된 이슈도 있다 그러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내용을 보면 일단 좀 차분히 대응하겠다라는 기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보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야지 실제 그 관세가 인상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SNS에 글 올렸다고 바로 인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분히 대응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뭐 김정관 장관이라든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지 등등 이제 그동안 협상을 쭉 해왔던 멤버들이 또 미국을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요 내용은 지금 사실 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보면 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잃었죠. 상당 부분에 있어서 워낙 또 내국 미국 자국 내 정치용으로 SNS를 활용하는 경우도 예. 많았기 때문에 좀 아직은 좀 조심하면서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우리 저기 비서실장하고 김정관 장관하고 이 캐나다에 지금 현재 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좀 더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가까워서 발빠른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다행인 것 같고, 뭐 이제 뭐 요 내용 좀 들여다 보면은 사실 국회가 그동안 일을 안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앞서 이제 우리 MC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재정경제위원장이 결국 그 이미자 의원 네, 국민의힘 소속이죠. 네,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해 가지고는 구윤철 장관이 오늘 또 국회 쪽과의 소통을 한다고 하니까 대처 측면에서는 굉장히 빨랐다. 그리고 이걸 좀 비판을 해야 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이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처럼 뒤집어버리는 것 자체를 일단 우리가 먼저 비판을 하고 나서 이제 국내 문제를 거론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통령 잘못이다. 뭐 혹은 뭐 여당 잘못이다. 혹은 야당 잘못이다. 이건 이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제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예. 누가 어떤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까? 정상들끼리의 약속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장면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해외발 뉴스들이 있을 때 그 뉴스를 가지고 국내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와서 뭐 유불리를 따진다든지 누구의 잘못이다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그 지난번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가서 제이디 벤스 예. 부통령 만나고 왔을 때도 쿠팡 이슈를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형태로 뭐 비판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언론 보도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미국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 내지는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까지 된 거는 무조건 우리의 잘못이라는 예. 어떤 것을 먼저 깔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참 화가 나요.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쿠팡 얘기를 똑같이 했었고 벤슨 대통령도 쿠팡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쿠팡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길래 이런 예. 얘기가 나왔을까를 그렇게 가야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왜 이 상황을 이렇게 예. 만들었냐라는 쪽으로 화살표를 엉뚱하게 돌리면 이게 국제적인 외교관계에서 나오는 우리 정부 내부에서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바깥으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마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또 그렇죠. 비춰질 수도 예. 있거든요. 결국 진짜 국익을 해치는 일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겨레 사설이 있었어요. 쿠팡이 도대체 어떻게 로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이디 벤스라는 미국의 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하느냐라는 이 사설도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도 좀 두루두루 살펴주시기를 좀 기대하고요. 심지어 뭐 이미 거론하셨겠습니다만 막 소년보 예. 목사 얘기를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을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거는 내정 간섭 아닌가. 뭐 김민석 총리가 그거는 딱 정리를 야, 했죠. 참. 이 사람은 종교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선거법.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라서 지금 잡혀 있는 것이니까요. 뭐 이런 내용들까지 저희가 쭉 살펴봤고 관세 관련해서는 후속 보도가 있으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첫 재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습니다만 오늘 재판에서 그러니까 박성재 측 이 변호인이 했던 얘기가 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 때문에 헌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 하지만 공소 사실 전부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일단 부인하고 난 다음에 뭔가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CCTV에 보면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 손짓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 이건 내가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이 윤석열 말리려고 했던 것이다. 같이 가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선포 적극 반대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왜 황당하다고 하냐면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에서 내려져 있었고요. 예. 무엇보다 윤석열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나를 말려주지 않았다. 근데 아니. 박성재 전 장관 나는 말렸다. 에이, 윤석열 아니야 나 아무도 안 말렸다니까. 에이, 예. 누가 믿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이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의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혐의들 짚어보면은 12월 3일 당일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소위 말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할 것을 검토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교정시설들 확인을 하면서 수용의 여력이 있는지도 점검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키는 등등 그러니까 마치 계엄이 성공한 이후에 본인들 기준에서 성공한 이후에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듯한 그렇죠. 다양한 모습들을 연출했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같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이라고 하는 게 방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 함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예. 걸 명시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에서 했었고 그리고 이게 일상적인 어떤 관련 매뉴얼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계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관한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고 예. 그 매뉴얼에도 맞지 않다라는 거고
정말로 이 어떤 계엄 때문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수용 시설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면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수용 시설을 옮길 그 빈 방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었고요. 빈방. 그리고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위법성 인식,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못인지를 몰랐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봐요. 박성재는 그 다음날 이른바 안가회동에서 이 당대정 회의를 가지면서 이 지금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를 만드는 데 가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나온 게 윤석열이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계엄이 아니라 그 계몽을 위한 메시지 계엄이다. 이런 거에 근거가 되는 논리를 만들었거든요. 얘기는 뭐냐면 확신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이거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한다라는 네. 주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신범에게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 영장전담재판부는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대목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때 뭐 다툼의 여진이 뭐 위법성에 대한 인식 그런 거 얘기를 했던 판단을 했었던 영장전담 판사들 이제 이런 분들은 매우 아쉽고 헌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양절 변호사께서 매뉴얼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뭐 매뉴얼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 법률 전문가로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뭐 매뉴얼 타령하기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그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헌법만 떠올려 봐도라도 이거를 순차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물음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뭔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황이어서 그리고 한덕수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런 것들은 다툼의 여지 자체가 이번에 없을 것이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이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연결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판결문에 이 박성재의 이름도 거론이 한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따져야 될 것은 그 텔레그램에 이제 김한빵 씨하고 주고받았던 네. 메시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올백 관련해서 수사 무마 청탁 혐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성재 측에서는 김건희가 일방적으로 메시지 보낸 것이고 내용도 디올백 소속 의혹 사건에 대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박성재가 뭘 했냐라는 걸 보면 그 담당 부서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었고 나중에 그걸로 보고받았잖아요. 네. 이게 그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이게 팩트인데 뭘 더 얘기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요. 관련 네.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아닌 사람에게 업무 보고를 받을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보고만 받은 게 아니라 관련 지시를 했다라는 건 그 자체로 위법한 일이에요. 왜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하고 김한빵 씨한테 왜 답을 안 했는지 하나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짚어봤던 뭐 담당 부서 실무자한테 확인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게 명백한 사실이고 그건 이제 결국에는 실무 보고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청탁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어서 그렇게 연결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박성재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이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을 하면서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한 인사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행위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명품백 수사를 전담할 전담팀을 구성하라는 당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지시를 완전히 무력화해버리는 그런 조치를 한 것이 결국 그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대검까지도 그런 식의 인사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하명을 받은 정치 운명 공동체로서 뜻을 같이 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박성재 재판이니까 박성재 중심으로 봅니다만 김건희 관련된 여러 의혹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털어주기 봐주기 수사의 그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검장 이창수부터 시작해서 그때 임명이 되는 타이밍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들어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없어졌던 민정수석을 되살리면서 김주현 수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박성재까지 이게 한동훈 장관 후임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한동훈이 왜 사라졌습니까? 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었죠. 국민의 그 원하는 거 국민이 기준에 맞춰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걸 보고 무슨 인민재판하겠느냐라는 반발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현석 검찰총장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수사팀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이유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사가 다 일어났고 이른바 언론사 앞에서 그 기자들 출근길에 예. 며칠 동안 7초. 침묵하는 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과 처음 각을 세우기 시작했던 게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네. 이게 대단히 부당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걸 굉장히 큰 논란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검찰총장을 배제시켜 버렸던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박성재라는 인물도 법무부 장관에 올라오기 그 전에 거론이 됐던 인물도 아니었었고 검찰에서 주요 어떤 요직을 갖췄던 인물도 아니고 오로지 찾을 수 있는 거는 기수가 높고 심우정보가 한때 심우정 검찰총장을 이제 상사로서 예. 심우정 검찰총장이 일을 했다. 그럼 김주현, 박성재, 심우정이라고 하는 라인이 딱 만들어진 예. 거거든요. 그 정점에 윤석열이 있는 거고. 음.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성재가 장관으로 오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2024년 5월쯤에 원래는 이제 장관으로 오고 나서는 추가적인 인사 같은 건 없다라고 본인이 언급을 했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내막에 이제 이런 김안방 씨가 있었기 예.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청탁을 받아가지고 나름 이제 응대를 해준답시고 검찰 인사를 2024년 5월에 대규모로 해버리고 2024년 최종적으로는 10월 초에 일단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무혐의를 준단 말이죠. 털어주죠. 다 네. 털어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패싱을 하고 나서 7초 침묵하기 이전에는 첫 뉴스가 딱 떴을 때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사는 인사, 뭐 수사는 수사, 뭐 이런 식의 말장난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인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 예정된 로드맵이어서 박성재 전 장, 뭐 저희 뒤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특검 쪽에서 정치 공동체라고 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주장을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검에서 정치적 공동체로 회귀한 개념을 끌고 와서 우리를 범죄 결사체를 만들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검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주장인 거예요.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래, 나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공무원으로서 일했는데 그거 네. 가지고 왜 이러냐. 그런데 그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형사 정책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을 가지고 집행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형사 정책을 펴서 국가를 이끌고 갈지에 관한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이 좀 임명 과정을 살펴봤을 때도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 했는지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보여준 것처럼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그 딱 정해진 지위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 그 관련된 검찰청만 외청만 담당하는 이런 걸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주변 사정을 통틀어 봐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을 빚어냈다라는 건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까지 그 한덕수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에 관한 판단을 그렇죠. 하면서 그에 비춰봤을 때는 이 해괴한 공동체라는 주장이 전혀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이진관 판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재판이었습니다. 첫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 자체도 웃긴 거죠. 사실. 구속도 안 돼 네. 있었어요. 네. 네. 이런 상황이고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들어온 그러니까 임명됐던 그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모두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소위 말하는 친윤 검사라고 했던 송경호라는 중앙지검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래도 수사는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도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해야 된다. 뭐 이게 어떤 형태가 됐건 수사는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 발언과 메시지들이 있었다라는 게 보도된 다음에 날아가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도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 눈높이 운운하면서 얘기하면서 날아갑니다. 중앙지검장을 이창수로 채우고 검찰총장을 심우정으로 채우고 법무부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 역할도 거의 했었기 때문에 인사검증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 두 자리를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로 채웠다면 이 모든 것이 내일 있을 김건희 재판과 연결이 되는 거죠. 맞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김건희가 내일 유죄가 나온다면 지금 저희가 거론했던 이 검사들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의 그 굉장히 큰 폐해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불러왔던 일들이 이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를 하다 못해.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어떤 정치의 관여의 정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 붙어서 그 권력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줬던 그런 어떤 구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때는 아예 그들이 정치를 결정을 하는 걸로 전면으로 뛰어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 자체를 검찰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게 역설적으로 박성재의 주장이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원래 법만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정치를 해왔던 그게 어쩌면 자기는 진짜 위법성 인식이 없는 확신범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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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